서울보다 저는 광역시, 지방광역시, 인천은 제외하세요. 예, 인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인천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주 물량 너무 많고 거의 20% 가까운 세대수가 증가를 할 뿐더러 3년 동안 플러스 3기 신도시가 25년부터 가닥이 잡힌다는 거예요. 인천이 입주 물량 소화하고 쉬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쯤에 3기 신도시가 본청약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인천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겹겠지만요. 네, 맨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겠지만요.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니까 각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너무 매매가 전세가 갭만 보고 들어간다, 그건 절대 반대고요. 일단은 입주 물량 흐름, 그리고 입주 물량 없으면 주변에 다른 이것보다 더 나은 대체제가 있는지 이거를 꼭 보세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지역에 가볼까요? 자, 구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구미, 그리고 김천도 마찬가지로 뭐 소도시니까 하지 마시고, 자, 저는 그게 나왔었죠. 군산. 군산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수성동 일대 괜찮은 아파트가 좀 있었고요. 수성동의 수성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에 지어졌고요. 39평, 큰 평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 따지면요, 이가 빠진 형태. 이게 뭐다? 내가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소도시 투자를 제가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네. 자, 그리고 수송 세형 리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갭이 너무 적어가지고 들어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 왜 군산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장 아이파크 2015년에 지어졌고요. 자, 이거 뭐죠? 네, 3억 1,500? 왜 이렇게 거래가 되죠? 자, 전북의 군산 한번 볼까요? 군산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23년에 조금 있고요, 21년 조금 있고, 24년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한 사람도 많아요. 2020년도에. 근데 제가 군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거 21년도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실 거예요? 자, 금호 어울림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승하기도 했지만요. 네, 근데 최근에 2억 6,500이 거래가 되었죠. 네, 보세요. 무섭습니다. 네, 아주 무서워요. 자, 이렇게 가격도 거래가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도시는요, 빠져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잡지 마세요. 네, 이렇게 최근에 5억 2천 거래는 되었지만은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왕님께서 여기도 잘 안 팔려요. 네, 어디가 잘 안 팔리죠? 자, 주주님께서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소도시예요. 자, 나주의 투자를 자, 제가 2020년 중반부터 강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요? 광주요. 네. 나주를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을 때 어디를 사야죠? 광주를 매수를 했어야죠. 그럼 더 올랐을 건데. 네. 그런데 벌써 저처럼 이렇게 올랐을 건데 라고 이렇게 해지충은, 여러분들한테 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광주를 사셔야 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셨던 거죠. 네. 자, 광주에 자, 광주에 어디죠? 신도시. 자, 빛가람도 여기 있죠? 여기가 한전이 본사가 있네. 한전 본사 여기 있죠? 네. 자, 빛가람 2단지, LH 2단지 보세요. 네, 여기서 2021년 1년도 돼서 광주가 2020년부터 막 이렇게 떠오르니까요. 이때 나주도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갈까요? 지금 들어가기 조금 가격이 많이 떠가지고, 네. 평단가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1161, 970, 1600까지 나와 있죠. 대방헬리움이 1600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8년 5월에 지어졌고요. 쭉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팡팡 튑니다. 6억 350까지 뛰고요. 이러니까 한 2억 한 5천 정도 벌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전세가 보면요, 이때 갭이 2100으로 세팅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게 제가 물론 투자를 돈만 벌고 장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항상 리스크, 내가 못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안만 붙어도 갭이 이렇게 좁아도요. 강릉도 마찬가지. 강원도 강릉도 저도 제가 임장을 가가지고
쇼핑을 할 뻔했습니다. 쇼핑. 취득세 8% 12% 물고 그냥 바로 제가 갭이 3천밖에 안 돼가지고 사려고 했었는데 됐다. 내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랐어요. 3억 5천이었나? 그때 강릉 같은 경우는요, 딱 유천지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제가 사려고 했습니다. 3억 3천이고 전세가 3억 2천인가 이래가지고 너무 저렴해서 사려고 했으나 사지 않은 게 제 원칙과 맞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지 않으니까 그게 4억까지 오르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왜? 빠져나오기 쉬운 곳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돌띠님께서 구미 옷개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네, 잘 팔리나요? 네. 그 나주가 어떻게 될까요? 나주 뭐 분위기는 뭐 좀 괜찮겠죠. 광주가 그나마 분위기 조금 좋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광주 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확률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나주 이런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할까요 말까요? 네. 그래서 차라리 하더라도 광주의 수안지구나 첨단지구 그쪽에 차라리 하는 게 좀 오래되더라도 그쪽에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도실성님께서 매수보다 매도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가유현님께서 반갑습니다. 포항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학잠자이 한 달 전 분양했는데 분양가 어떤가요? 학잠자이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에서턴은 아는데 학잠자이가 에서턴이에요? 아, 에서턴 네, 자이 에서턴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쭉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변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에서턴 이거 줍줍 파러 갈까요? 라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내년에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야지. 왜 자꾸 여기 뭐 매매가 5,100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매까지 5억 2천 뭐 이렇게 되고 P가 1,100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6억을 가야지 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80만이 안 되는 도시는 안 들어갑니다. 포항 제철소 때문에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 뜨거운 열기 알죠? 그 철을 녹이는 그 용광로 같은 그 열기 알아요. 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 축구구단 이동국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이렇게 높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할 거면요. 우리는 기다렸다가 내년에 들어가셔야죠. 네, 들어가셔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드려보았고요. 그래서 가유애님 포항 하지 마세요. 네, 가일차님 속초 분양권도 하지 마세요. 네, 노란공댕이님 혹시 울산 북구 어떻게 보시나요? 송정동이나 매곡동이요. 뭐 가격적인 방어는 조금씩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울산 같은 경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꺾입니다. 네, 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울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는 괜찮다. 소형 평수 25평짜리. 그런데 이미 뜬 것들 있잖아요. 네, 평당 2천 넘고 뜬 것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울산에서 내가 내 집 마련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내년에 매수하세요. 네. 자, 마산도 많이 떴어요. 네. 현동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이대광님께서 올 여름에는 좀 매도가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나 일단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7월 달쯤에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조정지역 전부 다 해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은요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네, 상승할 조짐이 좀 커요.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요 하락의 폭이 좀 더 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규제가 풀린다 라고 했을 때 대구 뭐 인천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맛이 더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살짝 규제 풀리면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내년이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것도 문제고요. 자, KDW 인천 연수 동춘동 재건축 가능한 거 수익 중에 한데 쭉 끌고 갈까요? 재건축 가능하다면요 끌고 가보세요. 근데 저는 인천이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비전이 그다지 그중에 약하다 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아님께서 내년에 어디에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기쁨님께서 멤버십 가입하셔서 준선생님과 함께 부동산 공부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이게 헷갈려요. 예, 혼자 스스로 판단하려면 헷갈리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스스로 판단하려면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보다 배로 노력을 해서 매물을 찾고 분석을 합니다. 내년에 도대체 어디 지역에 또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일차님께서 서울은 상승하겠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서울이 다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가 다르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간에 그리고 단기간 떠나가지고 2017년부터 해가지고 5, 6년 내내 올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없지만은 규제가 풀려가지고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휘청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또 약간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매물이 더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가 무섭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제이슨 케이닉에서 준선이 투자자가 판단할 때 동일 평형 타입의 오션뷰가 3.4억, 마운틴뷰가 3억 1,500이면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전세가는 비슷하게 2억 8, 9천 정도라면요. 자, 제이슨 케이닉에서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아주 좋은 질문이냐면요. 내가 살 수 있는 시점에, 그 시점에 딱 2, 3천이 좀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 3천 싼 마운틴뷰 해가지고 딱 뭐 갭이 뭐 1억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금 여력이 딱 충분한데 만약에 1억 3천, 1억 4천에 들어가면은 부모님께서 손을 좀 빌려야 되거나 대출에 손을 대야 되죠. 이게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예. 왜 그러냐? 자, 대한민국에 오션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이에요. 동쪽. 자, 그러면 아파트가요. 요새 아파트면 남동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마운틴뷰요. 마운틴뷰는 보통 마운틴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산맥들이 어디 있어요? 서쪽에 많다는 거죠. 자, 그 오션뷰라는 게 만약 인천이라고 하면요. 약간 좀 마운틴뷰가 있기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동쪽에 마운틴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에 동쪽에 마운틴이 있나요? 그래서 동해안으로 생각하면요. 부산이나 뭐 저쪽에 동해안 벨트로 생각하면요. 마운틴이 보통 서울 서쪽에 있습니다. 남서가 선호할 거야, 남동이 선호할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남서건 남동이건 상관없이 바다뷰를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투자를 할때 마운틴뷰는 이 숲속 공기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실거주하기가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션뷰는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싼 데는 더 이유가 있어요. 비쌀수록 팔기 편합니다. 예, 팔기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션뷰. 물론 제가 과거에 어떤 지역의 분양권을 제가 샀었는데요. 산 거 아니고 제가 당첨됐어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됐었는데 그때 오션뷰가 있었고 마운틴뷰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마운틴뷰가 정남향이라 가지고 남서라 가지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오션뷰가 남동이었었는데요. 저는 남서 방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괜찮은 가격에 팔았어요. 네. 근데 제가 팔 수 있었던 가격은 그 오션뷰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그 남쪽을 남서 약간 남서 방향이었는데 그거를 쉽게 팔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근데 하락기면은 내가 아무리 청약에 오션뷰가 당첨되었다 해도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운틴뷰는요 더 팔리기가 어려워요. 네, 더 팔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 내가 망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실거주할 집이에요. 5층짜리랑 15층짜리 나오는데 딱 5천 차이네. 5천 차이 만약에. 근데 진짜 망설여져요. 5천 아껴가지고 차라리 5층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할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15층 들어가세요. 네, 그게 더 낫습니다. 네.